지금 중형 택시 기준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현재 4월 25일 화요일 아침 8시입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에서 택시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혹시 이어폰 없이 재방송 켜두셨습니까? 이어폰 당장 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또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입장만 얘기할 수 있고 또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예민한 주제예요.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굳이 구태여 서로 안 들리는 게 좋잖아요. 자, 요즘 간다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살이 올해로 4년 차예요. 요즘 택시 안 탑니다. 특히 요즘 서울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택시를 잘 안 타요. 왜? 비싸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마진율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비싸니 안 비싸니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체감할 때 비싸서 안 타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택시를 많이 이용을 안 해서 택시 회사들이 경영난이 생기고 지금 그런 게 2023년 현재 4월 기준으로 실제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비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산업금 내고 법인 택시 운영하는 비용, 개인 택시 운영하는 비용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렇게 안 비싸다 한들 고객의 입장에서 비싸다고 느껴서 안 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실적으로 저게 비싸냐 안 비싸냐를 떠나서 타는 고객의 입장에서 비싸다고 느껴서 택시를 좀 덜 타야겠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 실제로 택시 이용객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요 최근에 택시 요금이 서울시만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만 해도 지금 올라봤자 얼마 안 올랐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화성, 용인 이런 데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택시를 안 타시려는 분들이 좀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진 거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간다요가 겪은 일인데요. 간다요가 솔직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택시가 안 잡히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안 잡혀요. 지금 작년에 택시가 실제로 안 잡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년에 특히 서울에서 카카오 택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진짜 퇴근 시간 아니면 출근 시간에 진짜 바쁠 때 아니면 번화가에서 이제 술 빨고서 이제 집 가는 시간 그런 피크 시간이 아닌 이상은 택시가 안 잡히는 거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택시비 오르기 전입니다. 오히려 2022년이에요. 이거 지방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택시가 안 잡혀.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냥 지나가는 게 택시인데. 제 고향 친구, 청주 친구랑 천안 친구랑 부산 친구나 뭐 기타 등등 좀 들어보니까 그쪽은 좀 별로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방도 안 잡혔었나요? 일단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2022년에 택시요금 오르기 전입니다. 택시가 안 잡혔었습니다. 그 진짜예요. 코로나 때문에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개인 택시는 그렇다 쳐도 법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줄은 겁니다. 대부분 법인 택시에서 그냥 그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시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차 작가가 저희 직원이 대낮에 광진구청을 가야 되는 거야. 광진구청 그래봤자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에 갔어요. 근데 택시가 안 잡히는 겁니다. 내가 법카로 택시 타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서 2시간이 걸려서 온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광진구청에 줄이 길었나? 난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 택시가 안 잡혀서 걸어갔다 왔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거랑 걸어갔다 오는 거랑 똑같아서 걸어갔다 왔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이 최근 들어서 풀리기 시작했죠. 몇 달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또 택시가 또 너무 잘 잡히기 시작합니다.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법인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다시 잘 잡히기 시작했어요. 현재 서울 택시비 기본 요금이 얼마냐면 이거 지방분들은 솔직히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 서울이. 하물며 제 친구 지금 수원에서 자취하고 수원에서 직장 다니는 애 있거든요. 걔도 서울의 택시비 얼마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야. 서울에서 택시 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중형 택시 기준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 특히나 서울에 대해 관심이 잘 없고 서울 택시비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고 난 그냥 지방에서 지금 직장 잘 다니면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4,800원이라고? 라는 말이 지금 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할증이 붙은 게 아니라 기본 요금
요금이 4,800원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걸 왜 4,800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나 지방에 많냐면 택시 기본 요금은 전국이 다 똑같거나 비슷하겠지라고 당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제로 간다요 친구도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호구 잡힌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른 거잖아요 그냥. 실제로 서울에서 2023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원래 3,800원이었던 게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2월 1일 이후에 지방에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택시를 타신 분들이 택시기사님이 무슨 할증 버튼을 잘못 눌렀나 하신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요금 진짜 서울 4,8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심야 할증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었죠. 근데 지금은 밤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할증입니다. 뭔 말이냐면 원래 할증이 12시부터 4시까지였던 게 10시부터 4시로 늘었어요.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스타트 되는 겁니다. 12시부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간을 좀 복잡하게 나눠놨어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밤 10시부터 11시는 20%인데 11시부터 새벽 2시는 40%예요. 그리고 새벽 2시부터는 다시 4시까지 2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는 다시 할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본 요금으로 원래 이 3,800원으로 기본 요금, 그러니까 3,800원 기본 요금으로 일단 그 말 달리잖아. 매다기에 그 말 달리잖아요. 물론 그 말 없어진 지 오래되긴 했는데 그 매다기가 이제 돌잖아. 돌면은 3,800원 기본 요금으로 이제 2km를 달렸던 거야. 2km. 2,000m. 근데 지금은 4,8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올랐는데 1.6km 달립니다. 이 매다기가 그리고 원래는 100원 오를 때 132m를 달렸어요. 근데 이제는 131m입니다. 그리고 시간 정지되어 있을 때 천천히 달리는 속도에서도 그 매닥이 올라가잖아요. 100원당 31초였는데 이제 30초당 100원입니다. 다 줄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모범택시, 이거는 뭐 사실 모범택시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다대요. 모범택시도 난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얘기하긴 해야겠더라고. 모범택시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모범택시는 3km였어요. 기본요금 6,500원에. 근데 3km 똑같고 7,000원. 기본요금 500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거리요금, 시간요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봤자 500원 오른 거죠. 근데 할증이 원래 없었대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모범택시는 원래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 자기의 이제 관할 택시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의 택시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할증이 더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이번에. 근데 그냥 20%예요. 근데 40% 구간이 중형택시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200원에 151m 달려요. 모범택시는 200원에 36초야. 그러니까 일반 택시랑 비교하면 일반 택시가 지금 요 현행, 원래 옛날 거는 볼 것도 없고 현재 현행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100원에 131m, 100원당 30초예요. 근데 모범택시는 200원에 151m, 200원에 36초야. 저걸 100원으로 환산하면은 75.5m고 18초인 거죠. 그죠? 도대체 모범택시 운영을 왜 하는 거냐, 저게 뭐 돈이 잘 벌리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범택시의 정체가 뭐냐면 가끔 장거리 갈 때, 예를 들어 공항으로 갈 때는 그래도 한 몇십 킬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컨디션 좋게, 좀 기분 좋게 가고 싶지, 그런 분이 있나 봐. 뭔가 택시기사님들 중에 조금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모범택시 기사님들은 진짜 거의 100% 친절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여행 가는 날 아침에 굳이 구태여 일반 택시를 안 타고 싶은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장거리 갈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안 타죠. 근데 난 봤어. 이럴 때만 타는 게 아니었어. 강남 압구정 로데오랑 건대 입구, 신논현, 그리고 어디야, 사당, 이수, 요런 데서 또 모범택시를 많이 타는구나. 불금의 번화가에서 모범택시가 상당히 욕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이거 몇 년 전에 겪은 거예요. 친구랑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술 한잔을 했는데 저녁 한 9시쯤 헤어졌나? 9시쯤 헤어졌어요. 불금이었어. 금요일 저녁 9시 압구정 로데오역이야.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택시를 부르대. 나도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부르는데 에쿠스를 부르는 거예요. 모범택시를.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저거, 왜 모범택시야 그랬더니 아무튼 나 갈게 하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야, 쟤는 뭐 돈을 요새 많이 버나? 그리고 이제 카카오티를 열었지. 나는 걔가 왜 모범택시를 잡았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했어. 안 잡혀 택시가 없는 거야. 너무 그 시간에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잡히는 걸 걔는 아니까. 걔는 자주 오거든, 압구정 로데오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잡힐 걸 알아서 모범택시를 그냥 부른 거야 걔는. 나도 결국에는 모범택시 타려고 이제 모범택시 부르려다가
나 같은 서민이 모범 택시를 타는 거는 간청단들에게 배신이다. 결국 파란 버스 탔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서울버스 파란 버스 개씹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혜롭게 왔어요.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카카오티로 일반 택시를 불러도 안 잡히는 시간에는 저런 모범 택시를 부르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자, 이 사이트가 뭐냐?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면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싹 다 나와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 나와. 이번에 서울이 3,800원에서 4,8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부산은 3,300원이 넘은 게 3,8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3,800원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에요. 2021년 12월 15일에 3,800원이 되고 아직은 인상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 대구도 인상이 됐습니다. 대구도 3,300원이 넘은 게 올해 1월 16일에 올랐는데 대구는 4,000원이 됐네요. 그래도 서울보단 쌉니다. 인천도 3,800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인데도 지금 19년 3월 9일에 올린 이후에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광주도 19년 1월 12일에 3,300원, 대전도 19년 1월 1일에 3,300원, 울산도 올해 1월 1일부터 4,000원이 됐네요. 경기도는 19년 5월 4일에 3,800원 된 이후에 안 올랐고, 강원도는 19년 4월 19일에 3,300원, 충북은 작년이네 22년 12월 15일에 3,300원이 됐어요. 내 고향인데 여기는 무슨 이제서야 올린 거야 그러면? 22년 12월 15일에 3,300원을 올렸다고? 몇 년 전도 아니고? 경우를 또 따져서 그런가? 왜 또 저거밖에 안 올렸죠? 저기는 또 너무 적게 안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충남은 19년 6월 1일에 3,300원, 19년 5월 1일에 전북도 3,300원, 전남도 19년 4월에 3,300원. 다 지금 19년 3월 4월 7월에 3,300 3,300인데 충북만 22년 12월 15일에 3,300원이 됐네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3,800원까지는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거 아세요? 소형 택시가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소형 택시가 있어요. 지금 간다이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소형 택시 실제로 타보신 분 몇 명이나 있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소형 택시 타봤다. 그래도 10%는 있나봐. 전반적으로 지금 물어보니까 본 적도 없다. 타본 적 없다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형 택시예요. 중형 택시. 중형 택시가 뭐야? 저런 그랜저, 소나타 이런 차들이 중형 택시잖아요. 근데 아반떼급 있죠. 아반떼나 K3로 되어 있는 그런 택시가 있나 봐요. 근데 왜 저런 택시가 요금도 적혀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본 적이 없을까요? 실제로 지금 여기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사이트에 보면은 밑으로 내리면 지금 위에 중형택시 요금 나오고 모범택시, 대형택시 나오고 더 밑으로 내리면 경영택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형택시도 나와요. 뭔 말이야? 경차택시가 있단 얘기고 소형택시가 있단 얘기예요. 있는데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없냐면요, 요금도 엄청 싸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2,100원이야. 경영택시는 지금 서울에 있지도 않나 봐요. 소형택시 기준 서울에서 2,100원이야. 근데 지금 요금 보세요. 2013년 10월 12일에 동결입니다. 왜 동결일까요? 없으니까 올려달란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 없으니까 올려달란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방치하고. 왜 소형택시가 없을까요? 소형택시를 하면요 돈이 안 벌려요. 왜냐면 애초에 분명하게 경영택시 이런 일반적인 택시보다는 요금이 무조건 싸야 돼요, 저게. 근데 이런 택시보다 요금이 싸면 그만큼 유지비도 싸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요즘 그리고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K3랑 소나타랑 연비 차이 얼마나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세상도 아니고 요즘은 중형차나 준중형차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딱히 저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조차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금표를 아까 쭉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모범 택시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형 택시는 뭡니까 도대체? 저 대형 택시가 지금 뭐로 불리냐면 고급 택시로 불리는 겁니다. 자, 카카오티 블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 택시 담화가 없어. 뭐라고 하냐 얘들아? 택시 여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해 저거? 모자? 갑 뚜껑? 뚝배기? 택시등. 그래 벼슬.
택시 벼슬이 없어. 나 저거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나는 모든 택시가 그 벼슬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 꽃갈이. 저 같은 서민은 이제 저런 걸 탄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보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은 택시 꽃갈이 없어. 근데 앞에 남바만 누런색이야. 이게 지금 2015년부터 도입된 택시인데요. 엄청나게 고급 택시입니다. 제네시스 리무진으로 되어 있는 택시예요. 지금 대부분 카카오 블랙 아니면 타다 플러스 이런 데서 지금 제네시스 G90 같은 리무진 같은 거 진짜 그냥 고급차가 아니라 무슨 뭐 K8 아니면 무슨 뭐 그랜저 그런 급이 아니라 개쌉 인코리아에서 가장 개쌉 최상위급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택시로 운영하는 게 고급 택시입니다. 대형 택시면서. 그래서 대형 택시예요. 엄청납니다. 이거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보니까 2022년 기준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 다 합해봐야 전국에 3,000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타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맞지 않아. 잘 되나? 했는데 장사가 꽤 되는 분들은 된대요. 이게 왜 장사가 되냐면은 첫 번째로 웨딩카로 보통 빌린대요. 일단 웨딩카로 빌린다면 저거예요. 렌트를 빌릴 바에 그냥 저거 빌리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카로 빌리는 분들 일단 수요가 첫 번째로 있고, 둘째로 비즈니스적인 외국 바이어나 외국의 CEO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 양반 때문에 기사까지 인건비 들여서 한 명을 아예 그냥 고용을 하는 건 개업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접대용이죠, 접대용. 그리고 진짜 본인이 돈이 좀 많아. 출퇴근만 저거로 꼭 하고 싶어. 근데 기사를 아예 고용하고 그러는 건 부담스러워. 여기가 카카오티처럼 부르는 것도 있긴 한데 개인 기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아예 예약제로 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나 간다요. 성공했다. 나 이제 무조건 요거만 타고 다니겠다. 나 성공했으니까 나를 위해 이 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1년 12달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에 와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기사님이 계시면은 그분한테 항상 콜을 때려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 택시 하시는 분들은요, 단골들을 늘리면은 좋나 봐요. 단골을 늘리지 않으면 장사가 어려운 거고, 단골을 늘려야만 장사가 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서비스 정신으로 입각해서 이제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고객 품격 프리미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서울 기준으로요, 저런 고급 대형 택시가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타다플러스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대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방금 간다요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 개인 택시, 고급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단골이 되어서 영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을 벌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근데 아시죠? 탄력요금제인 거. 탄력요금제가 뭐예요? 사람 많이 몰리는 시간에 부르면 더 비싸지고 사람 덜 하면 좀 싸고, 알죠? 탄력요금제. 그래서 사람 오지게 많을 때 저 고급 택시 타면 답도 없이 비싸진대요. 엄청 비싸진대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그 타다 아니면 카카오 블랙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탄력요금제. 지금 기본 요금이 카카오 블랙이 6,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안 비싸네 했는데 기본 거리가 없어요. 일반 택시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얼마랬어요? 4,800원으로 1.6km는 기본 간다 그랬어요. 이게 없습니다. 6,000원 내고 바로 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매닥이야. 바로 매닥이. 개시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나 보니까 71.4m 100원 15초 1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동시병산제입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자, 동시병산제가 뭐냐. 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왜 그런가 했는데 새벽에 길 안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럼 택시기사분들이 엄청 밟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차피 시간당 가격도 있고 거리당 가격도 있는데 천천히 가시면 돈 더 버실 텐데 왜 저렇게까지 밟으시면서 가지? 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시속 15.72km 이상이면 시간당 가격을 안 받습니다. 거리만으로 재는 거예요. 자, 택시 속도가 내려가면은 시간당 30초에 100원 막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말이 계속 움직여. 옛날에는, 요즘은 말이 없지만 매다기에서 말이 계속 움직여.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지금 신호 걸려있는데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시속 15.72km 미만일 때만 도는 거예요. 그게 시속 15.72km 이상이면 안 받습니다. 거리만 받는 거예요. 이게 상호병산제예요. 일반 택시는 대부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럼 동시병산제는 뭐겠어요? 둘 다 올라가는 겁니다. 나 많이 올라 저거. 그래서 저거 동시병산제는 진짜 계속 끝도 없이 올라요. 진짜로. 택시 요금이 거의 뭐 매닥이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저게 동시병산제는. 근데 이게 상호병산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호병산제로 바뀌는 건 오로지 요거 이상일 때만 바뀌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15.72km/h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병산제입니다. 일반 중형 택시도 15.72km 미만이면 동시병산제예요.
근데 초과하면 이상이 되면 상호병산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밟는 거예요. 뭐 좋죠. 위험하긴 한데 난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달리셔가지고 선 넘을 정도로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150 막 160 밟는 분들도 있어 가끔. 진짜 총알로 진짜. 아무튼간에 나도 옛날에는 새벽에 택시를 타면 천천히 가시면 시간 거리만큼 다 받으실 텐데 왜 이렇게 빨리 가주시지 그랬는데 아닌 거야.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오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정보예요. 자, 지금 경기도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그 경기도 하나로 묶여가지고 요금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다릅니다. 저렇게 달라요. 표준 요금군이 있고, 도농복합 가군이 있고, 도농복합 나군이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진하게 표시된 파주,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성남, 과천, 의왕, 수원, 군포, 안산, 시흥, 광명, 안산, 안양, 부천. 여기는 표준 요금군이에요. 근데 살짝 희끄무리한 동두천, 양주, 하남, 광주, 용인, 오산, 화성, 평택은 도농복합 가군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은 도농복합 나군을 받아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요금이 일단 다르긴 하겠다. 어떻게 다르겠나 이걸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 산업화 정신으로 우리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화성시 봉담 발안 같은 데서 택시를 탔어. 아니면 안성 어딘가에서 택시를 탔어.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가 떨궈졌어. 내 기숙사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떨궈주셨어. 그러면 공차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나 떨궈주고 그 기사님이 돌아가는 길에 택시 손님 받을 수 있어요? 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내가 수원역에서 술 2차 또 빨러 새끼가 수원 인계동으로 달렸어. 그 택시기사님 인계동 가자마자 손님 태워요. 진짜 구라안치고 그냥 우리 떨궈주자마자 내가 내리자마자 문 닫지도 못하고 바로 타요. 그 다음 손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원은 표준 요금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에 간다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아예 시별로 달랐어요. 양평군 다르고 여주시 다르고 이천시 다르고 용인시 다르고 수원시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다. 옛날엔 그랬대요. 근데 2009년에 이 3개로 간소화하는 겁니다. 표준요금군, 도농복합, 가군, 나군으로.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로 돼 있다는 거냐? 자, 경기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일반 도시와 도농복합, 가와 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요금은 다 똑같아요. 보면은 지금 기본요금 2km 가는데 3,800원, 2km 3,800원이야. 다 똑같아. 근데 100원에 132m를 달립니다. 근데 100원에 104m를 달려요. 100원에 83m를 달립니다. 시간도 100원에 31초에 원래 100원에 25초, 100원에 20초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싸죠. 나군 거리삥 오진다고요. 거리삥이라니 얘들아. 그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삥 뜯는다니. 그런 식으로 또 비하를. 아무튼 간에 크게 이제 기본 요금은 똑같은데 거리랑 시간 운임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좀 외우세요. 대충 외우셔. 대충 뭐야 본인들 어디 살아. 근데 이게 개바인 게 뭐냐면은 용인은 그럼 죽전인데도 존나 비싸다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니 수지랑 죽전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도시나 다름없는데도 수지랑 죽전은 지금 도농복합 가군 요금을 받으니까 존나 비싼 거야. 일반 수원보다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탄 용인은 좀 손해다. 동탄이랑 용인 수지죽전 같은 데는 사실상 도시거든요. 근데도 좀 비싸긴 비싸다. 야, 근데 하남은 또 뭐냐? 이거 미사신도시도 그러면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보단 싸겠다. 서울보단 그래도 쌀 것 같다. 물론 먼 길 가면 메다 요금이 104m당 100원이니까 좀 먼 길 가면 비싸긴 하겠지만 기본 요금만 따지면은 서울보단 싸겠지만 하남이 제 생각에 하남도 조만간 또 요 표준 요금군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개바인 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표준 요금인데 하남은 도농복합 가군이다.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남양주가 오히려 지금 여기는 진짜 도농복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왜냐면 워낙 지역 편차가 심해요 남양주가. 근데 하남은 지금 일단 면적도 작지만 하남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에 정해지고 안 바뀌었어요. 최근에 좀 바꿀 필요가 있긴 하겠어요. 그죠? 구리랑 남양주는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게
게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 어디 있어요? 원빈의 고향 광명시 시흥, 안산, 안양, 군포의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광명이 주요역이 철산역 그리고 광명사거리역이에요. 자, 이렇게 광명이 있는데 금천구랑 구로구랑 붙어 있죠.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요, 광명시는 서울시와 요금이 똑같습니다. 아, 이거 참 씁쓸한 소식인데 왜 그러냐면 광명시가 지금 택시사업 구역이 서울, 구로구, 금천구랑 통합돼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구로구랑 금천구가 오르면 광명시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기본요금 4,800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로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4,800원 기본요금이 광명이다. 근데 이거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명을 간대. 그럼 시외 할증이 이제 이 광명 들어서는 순간 20% 붙어야 되잖아요. 안 붙습니다. 이거는 또 장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 요금은 비싸다. 아, 이거는 근데 이게 마지막인데요. 지금 설명 다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몇 달 전에 설날이 있었습니다. 그죠? 간다요도 고향 청주로 갔어요. 결국에는 아빠가 태우러 온다고 했어, 터미널까지. 근데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택시 타고 간다고. 근데 결국엔 태우러 오셨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 부재 제도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